자, 그래서 통합과학 2 배기 쪽에 태양 에너지 생성과 전환하고 그 전기 에너지 생성 과정은 워낙 중요하니까 발전과 에너지원 해가지고 예전에 오래전에 했던 거 좀 까먹었을 것 같아가지고 요렇게 2개 진도가 나가고 대신에 나머지는 다 숙제. 그러면 다음 시간에 소단원 하나 하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재 마무리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태양 내부를 보면 태양의 이제 중심부에 이제 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북사층.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대류가 일어나는 대류층. 이렇게 이제 세 개로 나눠지고 일단 주요 구성 성분은 수소랑 헬륨. 수소랑 헬륨으로 돼 있고 물론 대기층 같은 경우는 뭐 수소, 헬륨 말고 다른 기체들도 있지만 어쨌든 수소와 헬륨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 이제 태양의 이제 중심부는 이제 1500만 켈빈. 그 다음에 이제 태양의 이제 표면 온도는 약 6000 켈빈. 그래서 이제 표면 온도랑 내부 온도 차이가 제일 크다. 그래서 이제 태양에서는 이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건 이제 일단은 복습이에요. 일단 첫 번째는 두 가지 힘이 존재하는 첫 번째는 이 중심부의 질량에 의해서 중심으로 수축하려는 중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핵에서 일어나는 반응 때문에 팽창하려는 내부 압력이 있어서 이제 중력이랑 내부 압력이랑 크기가 같기 때문에 태양의 크기는 일정하더라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태양 중심부에서 이제 일어나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한데 이건 이제 중간고사 범위이기도 해. 그래서 이제 태양의 중심부에서 특히 여기 이제 중심부에서 이렇게 온도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이제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헬륨이 생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지구로 들어오면 그게 이제 태양 에너지가 이제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수소 핵융합 하기 전에 핵 반응 잠깐 먼저 설명을 좀 하면 핵 반응은 이제 새로 원자핵이 생기는 반응을 이제 핵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 핵 분열이 있고 그 다음에 핵 융합이 있는데 이제 핵분열은 이제 무거운 원자핵이 여러 개의 가벼운 원자핵으로 나눠져서 새로운 원자핵이 생기는 게 핵분열. 그 다음에 이제 핵융합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원자핵 여러 개가 모여서 무거운 원자핵이 이제 생기는 게 이제 핵융합. 참고로 뭐 뒤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얘는 이제 실온, 우리가 이제 주변 온도 이제 한 27도씨 혹은 뭐 20도씨, 20에서 뭐 27도씨 사이 여기서 이제 일어나지만 이제 핵융합 같은 경우에는 초고온에서 이제 일어나고 이제 핵반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핵반응 전의 질량의 합이 핵반응 후 질량의 합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이제 핵반응 전에 이제 질량을 합한 거랑 그 다음에 이제 핵 반응 후 질량의 합을 계산을 하면 핵 반응 후 질량의 합이 더 작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핵 반응 전후의 질량이 줄어드는 요 현상을 요걸 이제 질량 결손이라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아인슈타인의 이제 상대성 이론에 이제 의하면 이게 질량은 에너지로 전환이 될 수도 있고 에너지는 질량으로도 이제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줄어든 질량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줄어든 질량만큼 이제 에너지가 이제 생성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태양 내부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이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 잠깐 정리를 하면 얘는 이제 수소 원자핵 4개가 이제 핵 반응해서 헬륨 원자핵 1개가 생기고 1개예요. 1개가 생기고 그 와중에 이제 뭐가 생긴다?
에너지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수소 원자핵 4개가 헬륨 원자핵 1개가 된다라는 거. 그거 이제 조금 조심하시고, 그림으로 조금 그리면 수소 원자핵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양성자 1개가 수소 원자핵이니까 양성자 4개가 반응해서 지금 뭐 깊게는 안 하겠지만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는 반응이 이제 일어나요. 그래서 양성자 2개가 중성자로 바뀌고, 그러면 이제 얘가 헬륨 원자핵이 되는 거지. 양성자가 2개면 2번이니까. 그 다음에 요 와중에 양전자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2개가 생기고, 결과적으로 이제 에너지가 이제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학계에서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긴 한데, 이걸 우리가 이제 핵반응식으로 조금 표현하면 수소 원자핵 4개가 반응해서 지금 헬륨 원자핵 1개가 생기고, 어쨌든 양전자 생기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생기고, 이제 이런 과정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질량을 비교했을 때, 이건 되게 중요해. 여기서 이제 질량을 비교했을 때 수소 원자핵 4개 질량을 한 게 헬륨 원자핵 1개 질량이랑, 그 다음에 양전자 같은 경우 워낙 질량이 작아가지고 쟤는 조금 무시해도 되긴 하는데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반응 전 질량의 합이 핵반응 후 질량의 합보다 커서 질량이 이제 줄어드는 현상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뭐가 일어나냐면 질량 결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 결손은 어쨌든 원자핵 질량의 합들이, 혹은 핵자들, 핵을 구성하는 입자의 질량의 합이 줄어든다. 질량 결손이 이제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게 질량 결손이 된 만큼 이제 에너지가 된다는 거. 그래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래서 질량 결손이라고 하는 거 이제 델타 M이라고 쓰게 되면 질량이 줄어드는 현상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핵반응 전에서 핵반응 후 질량의 합을 뺀 만큼이 이제 질량 결손이 되고, 여기서는 이제 수소 원자핵 4개 질량 합한 거에서 헬륨 원자핵 질량 1개를 이제 뺀 게 질량 결손이 되고,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에너지는 질량 결손에다가 이제 C 제곱을 곱하는데, 여기서 이제 C라고 하는 거는 진공에서의 빛 제속력이에요. 그래서 이게 1초에 30만 킬로미터, 13 곱하기 10의 8제곱미터 per 세컨드. 요렇게 이제 에너지가 이제 생긴다. 그래서 이렇게 발생한 에너지, 이걸 이제 태양은 팽창하게 하는 내부 압력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어쨌든 이 에너지가 우리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가 되는 거고, 실제로 이 태양 에너지의 100%가 이제 지구로 오는 건 아니고, 이게 어쨌든 이제 태양으로부터 에너지가 퍼져서 나오기도 하고 거리도 멀다 보니까, 실제로 이 태양 에너지가 지구로 왔었을 때 얼마분의 얼마 정도밖에 안 하냐면 20억 분의 1 정도만 지구에 오더라. 그래서 태양 에너지의 일부, 태양 에너지의 이제 20억 분의 1 정도만 지구에도 오는데 태양 에너지의 20억 분의 1만 지구에 도달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지구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대부분은 이제 태양 에너지가 원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요거 옛날에는 계산 나온 학교가 있긴 있었어요. 계산 나온 학교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이제 계산을 주로 이제 내지는 않지만, 어쨌든 질량이 줄어든 만큼 에너지로 전환된다. 그건 이제 이제 태양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에너지, 이제 지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그래서 과거에 했던 거 조금 정리를 조금 하면, 이거는요 복수삼아 얘기하는 건데, 이제 99.9%는 이제 태양 에너지예요. 태양 에너지가 이제 99.9%. 그래서 태양 에너지의 원인은 이제 태양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구 내부 에너지. 그래서 지구 내부 에너지는 이제 지구를 구성하는 이 원소들이 이제 다른 원소로 바뀌었을 때 방출한 열이 붕괴열이라고 하는데, 그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이 이제 지구 내부 에너지. 그 다음에 달과 태양의 인력으로 생기는 게 조력 에너지.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에너지는 원래 서로 전환이 가능하지만 요 셋은 원인이 달라요. 원인이 되게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전환이 안 되는 거 약간 조심. 그래서 이제 태양 에너지에 의한 현상은 이제 주룩주룩 할 거니까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 참고로 이제 지구 내부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는 혹시 모르니까 두 개는 기억하렴. 멘틀 대류랑 그 다음에 외핵 대류, 두 개는 기억을 해두고 가고, 멘틀 대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걸로 우리가 판이 이동을 하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지각 변동의 원인이 된다는 거랑, 그 다음 외핵이 대류에서 지구 자기장이 생기는데, 이게 우주에서 오는 우주 방사선이랑 이제 태양풍을 막아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있게 해주더라 라고 하는 거 이제 덤으로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칠판 한번 지우고, 두 가지는 기억하세요. 에너지는 흐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광합성을 하던, 밥을 먹던, 석탄, 석유를 쓰던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열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계속해서 공급이 돼야 돼서 에너지는 흘러요. 흐른다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할 건 물질은 순환해요. 그러니까 물질이 우주에서 들어오는 경우는 운석 충돌 외에는 거의 없고, 운석 충돌도 자주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권이랑 직권이랑 수권이랑 생물권에서 형태를 바꿔가면서 이제 순환을 해요. 그래서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흐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태양 에너지 같은 경우는 진짜 정말 다양한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데,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일단 책 있는 순서대로 갈게요. 책 있는 순서대로 가면 뭐 바람, 태양광 발전, 광합성, 화석연료 뭐 등등등 나와 있기는 한데, 자, 그래서 태양 에너지 전환, 그냥 대기와 해수에 그냥 따로 갈게. 그래서 대기와 해수의 순환. 그래서 요게 일단 태양 에너지의 전환이 되는데, 일단 맨 처음에 이제 바람이라고부터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지표면이 불균등하게 가열이 되면, 불균등하게 이제 가열이 돼요. 여기서 이제 핵심은 가열이 핵심인데, 태양 에너지가 없으면 가열이 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앞에 했던 거랑 조금 연결을 하면 이제 냉각된 부분이 있고 가열된 부분이 있어. 그러면 여기는 공기가 따뜻해지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공기가 차갑지. 그러면 따뜻한 부분에 이제 공기가 상승해. 상승기류. 요 과정에서 뭐가 생기기도 하냐면 구름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구름이 생기기도 하고, 창 부분에서는 공기가 하강해서 하강기류가 형성이 돼.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저기압, 여기는 고기압. 그래서 우리가 기압이 높은 곳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이제 수평적으로 이동하는 걸 뭐라 하는가? 바람이라고 하지. 요게 이제 바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태양 에너지로 인해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뭐가 생긴다? 이제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결국은 이게 단순하게 일시적으로 부는 바람에 의해서 바닷물이 움직이는 거는 파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년 내내 부는 바람에 의해서 바닷물이 한 곳으로 이동하는 거는 해류라고 해. 그래서 파도와 해류에 발생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태양 에너지가 원인이야. 그 다음에 따뜻해진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 냉각이 되면서 이제 구름이 되지. 그러면 구름이 이제 이동을 하면서 결국은 어떤 곳에는 눈과 비를 뿌리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거를 기상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상현상, 요것도 이제 태양 에너지가 다 원인이다.
등등등등등등 볼 수 있어. 그래서 거기 맨 처음에 보시면 바람, 태양의 열 에너지는 대기에 흡수돼서 바람을 일으킨다. 그래서 결국은 이 경우에는 태양의 에너지가 바람이 움직이기 때문에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태양 광발전. 태양 광발전. 이거 절대 기억 안 날 것 같은데. 태양 광발전은 이제 태양 전지라고 해서 여기 이제 반도체를 쓰지. 태양 전지에서 태양 전지는 우리가 빛 에너지를 바로 무슨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냐면 전기 에너지를 바꾸는 장치. 요걸 이제 태양 전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빛 에너지가 이제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뒤에서 다시 복습은 안 할 건데 태양전지에서 보면 태양전지는 N형 반도체랑 P형 반도체 절대 기억 안 날 거야. 예전에 이거 어렵다고 했던 것도 저는 기억했을 텐데 결국은 여기서 빛 에너지를 막 이렇게 비춰주면 P형 반도체랑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가 N형 반도체의 전극의 전자가 모여요. 그러니까 굳이 치면 들뜬 상태가 됐다고 해야 되나? 에너지가 되게 많은 상태가 돼.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전자가 좀 적은 상황이 되는데 이 상황에서 외부 도선을 연결해주면 지금 전자가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면서 거꾸로 전류는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극,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극. 됐나요? 그래서 빛 에너지가 바로 이제 전기 에너지로 전달이 된다. 그래서 전류가 이제 흐르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거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보통 쓰는 전류는 이제 전류의 세기랑 방향이 바뀌는 교류인데 태양전지에서 발생시키는 전류 같은 경우는 직류예요. 세기랑 방향이 바뀌지 않는 직류인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하실 게 이 친구는 발전기를 돌리지 않아요. 즉 뭐를 이용하지 않는다. 전자기유도 이용하지 않는다. 절대 기억 안 나겠지만 전자기유도를 이용하지 않는 그 발전 방식이 태양광 발전이랑 그 다음에 뒤쪽에 연료전지 요렇게는 네 결론 여기까지 얘네들은 발전기를 돌리지 않아. 그래서 전자기유도를 이제 이용하지 않는다. 그건 이제 조금 조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광합성이랑 화석연료는 이제 같이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광합성은 이제 여러 번 했지. 그래서 이제 식물 혹은 생산자 이제 식물의 연목체에서 자 이제 빛 에너지가 뭐로 바뀌는 현상이냐면 화학 에너지로 바뀌는 현상. 그래서 화학 에너지로 바뀌는 현상. 그래서 우리 이제 광합성이라고 하는 거는 물과 이산화탄소가 반응해서 포도당이랑 산소로 전환되는 과정인데 이때 이제 빛 에너지가 흡수가 되면서 포도당에 뭐로 전달이 된다. 화학 에너지로 이제 저장이 된다. 그래서 거기 보면 화학 에너지의 형태로 식물의 양분으로 저장된다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포도당만 화학 에너지를 가지는 게 아니라 어쨌든 식물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다 만든단 말이지.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다 화학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에너지 전환이 이제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바뀐다. 그래서 이건 이제 먹이사슬을 통해 이제 이동하는데 어차피 뒤에 탄소 순환이 한 번 더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한 번 더 정리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화석연료인데 화석연료는 석탄이나 석유나 천연가스. 그래서 이제 석탄은 기억날지 모르겠다. 고생대의 식물이 고사리들이 떼죽음 당해서 지하 깊은 곳에 열과 압력을 받아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석유는 미생물 플랑크톤들이 이제 땅속 깊은 곳에 붙여서 열과 압력을 받아서 생긴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지층 사이에 천연가스가 이제 고이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식물이던 다시 정리하면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포도당이나 탄수화물의 지질에다 화학액을 전환을 해. 그러면 이게 먹이사슬을 통해서 이제 다른 동물이라던가
혹은 이제 분해자라던가 세균이나 이런 친구들한테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석탄이나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 생물들이 땅속에 파묻혀서 생기는 연료들인데, 문제는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화학에너지 같은 경우의 원인은 광합성에 의해서 식물로부터 이제 얻은 거고, 이게 광합성은 이제 빛에너지, 태양의 빛에너지가 근원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녀석 태양에너지가 이제 근원이 되는 거예요. 됐나? 그래서 거기 식물이 포함한 생명체 유해가 오랫동안 땅속에 화석연료가 된다. 그래서 어쨌든 이 화석연료가 가지는 것도 화학결합에 의해 결합되어 있는 화학에너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끄집어서 이제 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오른쪽에 잠깐만 봐봐. 자, 오른쪽에 이제 두 가지만 조금 정리하고 가면, 이제 오른쪽에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 아닌 에너지, 그러니까 이제 태양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이 근원이 아닌 에너지 해서 두 가지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핵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있는데, 지구 내부 에너지는 아까 얘기했고, 핵에너지 같은 경우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같은 핵연료가 다른 원소로 전환이 될 때 발생하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태양 에너지와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참고로 핵에너지는 써나 핵분열, 우라늄의 핵분열을 인해 주로 이제 발생을 시켜서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5번에 보시면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오늘 한번 복습 더 할게요. 일단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바람을 이용해서 발전기를 돌리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바람이라고 하는 게 태양 에너지가 원인인 거잖아. 그래서 이것도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 되는 거고, 태양광 발전은 패스. 그 다음에 이제 화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얘네들 연소를 시켜서 발생시키는 에너지인데, 문제는 이제 화석연료의 근원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이기 때문에 태양 에너지 이용한 발전이 된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3쪽. 그래서 이 태양 에너지들이 이제 물질의 형태를 바꿔가면서 이동하면서 이제 물질이 같이 순환하면서 에너지도 같이 이제 이동한다는 거지. 다시 정리를 하면 이게 이제 기권, 직권, 생물권에서 이제 물질들이 형태를 바꿔가면서 어쨌든 전환이 돼요. 그 물질들이 이제 순환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도 형태를 바꿔서 같이 이제 이동을 한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물의 순환 그냥 간단하게 그림 한번 다시. 자, 그래서 여기 바다, 육지 등등등등등. 자, 볼까나. 일단 물의 순환이 일어나려면 바닷물이 증발해야 돼요. 그래서 요때 이제 태양 에너지가 흡수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열 에너지 형태로 흡수가 되겠지. 그래서 이제 물이 증발을 해서 수증기가 됐다가 이 녀석이 뭐가 되었다가 구름이 되었다가 여기에도 비랑 눈을 뿌리고 육지에도 비와 눈을 뿌리고, 요걸 이제 강수. 그 다음에 다시 육지에서 바다로 지하수나 혹은 하천수, 강 등을 통해서 이제 바다로 다시 들어오는데, 요게 이제 물의 순환. 일단 물의 총량은 항상 일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지금 굳이 치면 이제 여기서 이제 기권, 수권, 이제 직권, 각각의 권역거에서 이제 들어가는 물의 양이랑 나오는 물의 양은 이제 항상 같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일단 저기서 이제 에너지 전환 굳이 하면, 일단 지금 여기서 바다에서 수증기가 될 때 열 에너지가 흡수, 이때 이제 잠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태 변화할 때 흡수되거나 방출되는 열을 이제 잠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기화열이 되겠죠, 굳이 치면. 그래서 열 에너지가 되었다가 이제 구름 같은 경우에는 높은 곳에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무슨 에너지로 전환? 위치 에너지로 전환.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강수가 되면서 어쨌든 간에 눈과 비고 내리는 거는 여기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육지에서 바다로 운동을 할 때, 그러니까 이동을 할 때도 이제 운동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의 형태로 이제 이동을 하긴 하는데,
저 과정에서 이제 육지의 지형을 바꾸는 이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굳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수력 발전 같은 경우는 잠깐 정리를 하면 수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에 물을 가둬둬서 이제 물의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전환을 시켜서 에너지를 만드는 게 이제 수력 발전이지.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핵심은 높은 곳에 물을 가둬둬야 돼. 그러니까 보통 댐에다가 물을 저장을 해두죠. 그래서 내 댐을 저장해놔. 그래서 여기 높은 곳에 있는 물의 위치 에너지, 그러면 이거를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면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운동 에너지, 이 운동 에너지를 발전기를 통해서 이제 뭐로 전환시키는 거냐면 전기 에너지로 전환을 시킨다. 요게 이제 수력 발전. 그래서 물의 순환. 그래서 에너지 이렇게 이제 전환되는 거 기억하시고, 라라라라라라라. 아, 요 정도만 하면 되나? 그래, 요 정도만 하면 되나? 그럼 요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탄소 순환. 우차. 자, 탄소는 직권에 제일 많습니다. 직권에 제일 많고요. 까먹었을 것이니 각각의 권역에 있는 탄소 잠깐만 다시 정리를 하면, 일단 직권에는 탄산염 제일 많아. 탄산염은 탄산칼슘. 어쨌든 제일 많고, 뭐 굳이 치면 암석으로 치면 석회암이나 대리암 형태로 있는 애들. 그래서 보통 석회암을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석연료. 그래서 이제 석탄, 석유, 천연가스. 그래서 직권에 탄소가 거의 99%였던 것 같아요. 제일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수권. 수권에서는 이제 이온의 형태로 있는데 제일 많이 있는 건 탄산수소 이온이에요. 물론 탄산의 형태로 있기도 있지만, 그 다음에 혹은 탄산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직권, 수권, 기권. 기권에서 대부분은 CO2, 이제 이산화탄소. 간혹 메테인으로 있기도 해. 근데 우리가 공기 중에 메테인이 많으면 방귀 냄새 쩔겠지? 그 다음에 이제 생물권. 생물권은 절대 까먹으면 안 돼. 생물권 절대 까먹으면 안 돼. 그래서 생물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기물 혹은 탄수화물인데, 이거 지난 시간에도 한 것 같은데, 탄수화물인데, 탄수화물 하면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요런 아드. 아, 하나 빼먹었다. 핵산. 그래서 탄소 순환은 워낙 중요하니까 한번 더 가면, 일단 기권에서는 주로 이산화탄소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주로 식물이긴 한데 생산자 할 때 이제 들어오거지. 요때 태양에 빛에너지가 같이 들어간다고 봐야 돼. 요 과정이 광합성이죠. 광합성. 책 있는 것만 할게. 그 다음에 이게 먹이사슬로 생산자에 있는 탄수화물이 소비자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뭐 밥도 먹고 빵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 다음에 얘네가 죽어. 그러면 이제 분해자가 되지. 그래서 요렇게 다 묶어서 생물권 혹은 생물 요렇게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래서 화학에너지의 형태로 이동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화학에너지들을 이용을 해서 특히 포도당의 분해를 해서 에너지를 얻지. 요렇게 다시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 과정이 세포 호흡. 귀찮으니까 그냥 호흡이라고만 쓸게. 그래서 분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뚱아리, 생산자가 가지고 있던 이제 생산자, 소비자가 가지고 있던 유기물들 분해자가 분해를 해서 어쨌든
분해자가 이제 분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해를 해서 땅속에 묻혀있는 애들이 열이랑 압력을 오랜 시간 동안 받으면 화석연료가 되는 거야. 화석연료. 그래서 이제 화석연료를 꺼내서 화석연료를 꺼내서 연소를 시키면 다시 뭐로 넘어가냐면 이산화탄소로 넘어가지. 그래서 이제 에너지 전환으로 치면 지금 광합성이라고 하는 과정은 기억해두세요. 빛에너지가 화학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야. 그 다음에 생물권에서는 먹이사슬에서 화학에너지 형태로 계속 이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체가 세포 호흡을 하면 최종적으로 이제 생명체가 쓸 수 있는 화학에너지 전환이 됐다가 그 친구들도 다시 열에너지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세포 과정에서 열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그 다음에 화석연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도 화학에너지인데 그 화학에너지를 태워 이때 이제 생기는 이제 빛에너지랑 열에너지를 이제 이용을 해서 뭐 물질을 가열하기도 하고 자동차를 운동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에너지 전환됐다가 최종적으로는 열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탄소의 순환에서의 에너지 전환 잠깐 보면은 거기 이제 표 밑에 일단 대기 중 이산화탄소는 광합성을 통해 화학에너지 형태로 저장이 된다. 빛에너지가 화학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식물을 포함한 생명체 유해가 땅속에 화석연료가 된다. 화학에너지야. 자, 그 다음에 화석연료 화학에너지는 자동차나 공장에서 연소하면 열에너지랑 빛에너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지금 뭐 자동차로 움직이면 운동에너지, 그 다음에 난방을 하거나 혹은 난방밖에 생각이 안 나네. 온수, 그래, 온수를 쓰거나 하면 열에너지 같은 거 전환이 되고, 어쨌든 최종적으로 열에너지 전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대기로 배출돼서 순환하긴 하는데 다른 루트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환이 된다. 참고로 여기 오른쪽 옆에 여러 가지 발전 방식과 에너지 전환이 나와야지. 그래서 다양한 발전 방식의 에너지원은 태양에너지가 근원이다. 그래서 화력 발전은 화석연료를 태워서 물을 끓여서 전기에너지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화력 발전의 근원은 화석연료 화학에너지. 태양광 발전 패스, 수력 발전 패스, 풍력 발전도 패스. 그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다. 마음에 안 들어 뭔가. 자, 그래서 이제 태양에너지 흐름과 활용, 요거는 끄집어내서 정리 한번 해볼까. 이제 태양에너지의 흐름과 활용, 그래서 이제 지구에 도달한 태양에너지는 활용된다. 한번 그래서 정리하고 넘어갈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일단 태양의 빛에너지랑 열에너지, 그래서 태양에 공급되는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 중심부에서 나는 수소 핵융합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태양의 빛에너지가 바로 전기에너지로 전환되는 게 태양광 발전. 그래서 태양전지 얘기할 수 있다. 참고로 태양전지는 반도체로 만들어. 그 다음에 이제 식물이 광합성을 하면 빛에너지가 화학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이게 이제 먹이사슬을 통해서 소비자랑 분해자한테 이동. 그 다음에 지금 식물이나 동물이 죽어서 열감력을 받으면 화석연료가 되기 때문에 화석연료가 가지는 에너지도 화학에너지. 그래서 화학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우리가 전기에너지를 만드는 게 화력발전. 그래서 화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바뀌고요. 그래서 이제 화력발전은 잠깐만 뒤에 있나 다시 볼게. 뒤에서 한 번 다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석연료는 이제 석유나 석탄이나 천연가스, 그래서 공장이나 자동차에서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석연료의 화학에너지를 이제 운동에너지로 바꿔서 바퀴를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기계를 돌리려면 운동에너지를 쓰는 거지. 근데 문제는 최종적으로 열에너지로 방출되고, 그 다음에 운동에너지 전환되는 과정에서도 거의 대부분은 열에너지로 전환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양의 열 에너지로 물이 증발해서 구름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열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 참고로 그래서 물이 상태 변화해서 물질이 상태 변화할 때 쓰이는 열을 잡열이라고 한다. 그래서 비나 눈이 내리는데 이때 움직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높은 곳에 있는 물의 위치 에너지를 이제 운동 에너지 전환해서 발전기를 돌리는 게 수력 발전. 그 다음에 이제 열 에너지로 지표면이 불균등하게 가열이 되면 기압 차이가 생기게 되고,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공기가 이동하는 게 이제 공기가 이제 이동해서 운동 에너지가 생기고, 바람에 의해서 발전기를 돌리는 게 이제 풍력 발전. 그래서 풍력 발전은 이제 전기 에너지가 생긴다. 참고로 저 바람이 이제 운동하는 과정에서 이제 지표면 지형이 이제 바뀌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수가 움직이기도 한다. 요 등등등등 가면 돼. 자, 그래서 103쪽 밑에 이제 바로 보면 1번 다음은 태양 에너지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그래서 이제 태양의 중심부는 약 1500만 켈빈 초고온 상태고 플라즈마 상태예요. 참고로. 그래서 플라즈마는 전자랑 원자핵이랑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태양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 그래서 수소 원자핵 4개가 헬륨 원자핵 1개가 만드는 반응. 그래서 감소한 질량만큼 태양 에너지가 생긴다. 그래서 2번 지구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 바람을 일으키거나 식물이 광합성에서 근원이 되는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의 순환은 태양의 열 에너지가 이제 물이 흐르며 움직이고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인 거고, 탄소의 순환, 그래서 태양의 빛 에너지가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다 화학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화학 에너지. 발전과 에너지원, 전자기후도 워낙 중요해서 전자기후는 좀 중요하긴 하지. 자, 일단 전자기후도는 일단 코일이 있어요. 코일은 우리가 도선을 이제 원처럼 만 걸 코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코일 겁나 많으면 이제 솔레노이드라고 그래. 그래서 스프링을 코일 그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해. 코일 주변에 이제 자석을 두는데, 여기서 이제 자석을 두는데,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거는 자석이 움직여도 돼요. 자석이 움직여도 되고, 그 다음에 코일이 움직여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자석, 코일 이렇게 있으면 코일이 움직여도 되고 자석이 움직여도 돼. 어쨌든 간에 핵심은 서로 거리 변화가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자석이 움직일 때, 코일이 움직일 때,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이 서로 상대적으로 운동한다.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해. 그래서 코일과 자석의 이제 상대적인 운동. 그래서 조심할 거는 이건 안 돼. 그러니까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데 이건 안 돼. 거리가 바뀌어야 돼. 거리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혼자 재정신이 아니네. 자,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운동하면, 만약에 이제 자석과 코일이 가까워지면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이 세지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자석과 코일이 멀어지면 저 코일이 느끼는 자석의 자기장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대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코일의 안쪽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자기장이 바뀌어. 자기장이 강해지거나 자기장이 이제 약해져. 그리고 자기장이 바뀌어. 그러면 이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하고요.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인을 전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인을 우리가 전압, 다른 말로 기전력이라고 하는데, 코일에 유도 기전력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전압이다. 그래서 유도 기전력이 발생해서 이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얘는 그래서 유도가 되는 전류라 해서 유도 전류라고 그래. 그래서 어쨌든 자석과 코일이 상대적으로 움직였을 때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바뀌면서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르는 현상, 요게 전자기 유도야. 핵심은 자석이 움직여도 되고 코일이 움직여도 되는데 거리가 바뀌어야 돼. 거리가 안 바뀌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렌츠 법칙, 유도 전류 방향이 되게 중요한데, 자, 여기 이제 렌츠 법칙 되게 이제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유도전류 방향은 렌츠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자연은 변화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유도전류의 방향은 그 자석이랑 코일 사이의 간격이 바뀌면서 생기는 자기장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야. 맨날 놀리면서 얘기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뭐 계속 놀다 보면은 공부하기 싫고, 그 다음에 공부 계속 안 하다 보면 공부하기 더 싫고, 뭐 이런 거지. 뭐 어쨌든 등등등등등등등이 되는데, 어쨌든 자기장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여기서 핵심은 변화가 중요하다. 자, 처음에 N극이 가까워지는 경우, 그래서 이제 N극이 가까워지는 경우, 그러면 이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이 강해지지. 그러면 이 친구가 자기장이 강해지면 제가 자기장이 강해진 거 원하지 않아. 그래서 만약에 이제 N극이 접근을 하면 N극이 접근하는 걸 막고 싶어 해. 그러면 여기에 생기는 유도 전류는 N극을 멀리하는 방향으로 생기기 때문에 위쪽에 N극이 유도, 아래쪽에 S가 유도가 되게 해야 돼요. 그럼 유도 전류가 흘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코일에서의 자기장 자, 요거 한 번만 잠깐 복습하면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로 그냥 갈게. 그러면 이 코일의 전류가 지금 화살표한 방향으로 흘렀을 때 자기장 방향은 내 손가락을 전류 방향에 맞춰 줬을 때 엄지손가락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감아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럼 엄지손가락이 자기장 방향. 그러니까 이쪽에 N극 생기고 이쪽에 S극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위쪽에 자기장이 위쪽에 이제 N극이 유도가 되려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돼. 엄지손가락이 이제 위에 가야 되거든. 이렇게. 그럼 나머지 네 손가락 방향이 전류 방향이야.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야. 그래서 검육에서 그래서 유도 전류가 B에서 A 방향이 된다. 저렇게. 됐어? 요게 이제 유도 전류 방향. 그래서 오른손 딱 쥐었을 때 내 손가락이 유도 전류 방향, 엄지 손가락이 자석의 N극 방향이야. 이렇게. 자, 그러면 두 번째 N극이 멀리 하는 경우 N극이 만드는 자기장이 약해지기 때문에 자석을 끌어당기고 싶어 해요. 그래서 위쪽에 S극을 만들고 싶어 해요. 아래쪽에 N극. 그러면은 오른손 엄지손가락의 아래쪽. 그러면 내 손가락 방향이 유도 전류라고 그랬지. 그러면 코일의 유도 전류가 이렇게 생겨야 돼. 이렇게. 그래서 검육에서 유도 전류 방향이 A에서 B 방향. 중학교 과정에서는 유도 전류 방향은 필요가 없었지만 여기서 이제 방향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N극이 접근할 때랑 N극이 멀어질 때 유도 전류 방향 반대인 거 조심. 자, 그러면 세 번째 S극이 가까이 하는 경우 S극이 만드는 자기장이 또 세지기 때문에 S극을 밀고 싶어 해. 그럼 위에 S극, 아래쪽에 N극 유도. 그러면 N극이 아래가 되도록 오른손 엄지손가락 아래쪽 내 손가락이 유도 전류. 그러면 유도 전류. 그래서 여기서 유도 전류 방향은 A에서 B.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S극이 멀어져. S극이 이제 멀어지면 S극이 만드는 자기장이 약해지기 때문에 끌고 오고 싶어 해. 그럼 위에 N극 만드셔야 되죠? S극. 그러면 엄지손가락 위, 나머지 네 손가락 유도 전류. 유도 전류. 그래서 여기서 유도 전류 방향은 이제 B에서 A가 된다. 그래서 유도 전류 방향이, 그러니까 검육에 흐르는 유도 전류 방향이 같을 때는 내가 두 가지야. N극이 접근하거나 S극이 멀어질 때. 거꾸로 N극이 멀어지거나 S극이 가까이 유도 전류 방향이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기억할 거는 결국은 자석이 접근하거나 멀어지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석이 접근하는 경우에는 자석이 접근하지 않게 유도 전류를 만들고 싶어 해.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서로 청력, 미느님, 청력, 미느님. 그래서 자석이 접근하는 경우에는 청력이 생긴다. 청력. 그래서 자석과 코일이 가까워질 때는 미느님 생겨. 그 다음에 멀어질 때는 쟤를 멀리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당기고 싶어 해. 인력, 여기서도 인력.
그래서 N극이 멀어지거나 S극이 멀어지면 어쨌든 인력을 작용하려고 유도전류를 흐르게 한다. 어쨌든 핵심은 코일랩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바뀔 때 이 자기장 변화를 뭐 하려는 방향? 방해하려는 방향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 자석이 멀어지면 땡겨오도록 유도전류를 생성하고요. 자석이 가까워지면 밀도록 유도전류를 생긴다.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도전류의 세기. 그러면 유도전류가 세려면 핵심은 자기장 변화가 세면 유도전류가 센 거야. 그러면 언제 자기장 변화가 세겠느냐? 첫 번째, 당연히 무슨 자석을 쓸 때? 센 자석을 쓸 때지. 그래서 자기력의 세기가 센 거, 약한 거보다는 센 거를 한 번에 움직일 때도, 그러니까 같이 움직이니까 뭐 한 번 움직인다고 해도 센 자석 움직일 때가 자기장 변화가 더 크기 때문에 센 자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같은 자석을 쓰는 경우 자석이나 코일에 속력이 빠질 때, 그러니까 빨리 가까워지거나 이제 천천히 빨리 가까워지거나 빨리 멀어질 때, 요때 이제 유도전류가 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게 코일 하나당 유도전류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코일의 가문수가 많으면 유도전류가 각각의 코일에서 생긴 게 다 합해지기 때문에 세 번째는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 때, 요거 이제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도전류의 세기를 세게 하려면 첫 번째 센 자석을 빨리 움직일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마지막은 이제 코일의 가문수를 늘릴 때, 그때 이제 더 세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의 개념 쏙쏙 그냥 바로 가버릴게. 자, 그래서 개념 쏙쏙 1번. 코일 주변에서 자석을 움직이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바뀐다. 그래서 코일의 유도전류가 해서 저거 전자기 유도. 2번 조금 그림 설명할게요. 얘는 좀 중요하니까. 자, 두 번째 거. 자, 그림같이 자석의 N극을 코일에 연결된 걸 했었을 때 P 저항 Q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다. 전류가 이렇게 흐른 거야. 그러면 쫓아가야 돼. 요렇게 전류가 흐른 거니까 여기 N극, 여기 S극. 그래서 솔직히 여기 문제에서 나왔지만 여기 원래 문제 딱 풀었을 때 자석이 접근하네? 그러면 자석이 접근하는 걸 방해하고 싶어 하겠네? 왼쪽에 N극, 오른쪽에 S극 만들어야겠네.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N극 되도록 감아야겠네. 되기 때문에 실은 저런 식으로 힌트를 주지 않아도 P에서 Q로 전류가 흐르는 거는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N극을 접근했을 때랑 유도전류가 같은 경우에는 S극을 멀리 했을 때거든. 그래서 S극을 멀리 했을 때 요렇게가 기억이 되는 거고, 이건 너무 쉬운데? 어쨌든 그래서 N극을 가까이 할 때는 이렇게 유도전류가 흐르면 S극을 가까이 하면 반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반대, 그 다음에 N극을 멀리 할 때도 반대. 이렇게 되겠지. 이번 뭐 어렵진 않네. 자, 그 다음에 3번. 자, 유도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자기장 변화를 크게 하면 되거든요. 센 자석, 빨리 코일 가면서 많을 때. 그래서 1번은 맞고 2번도 맞고 3번은 천천히가 아니라 빨리 OOX로 바꿔줘야 돼. 그렇게 합시다. 110쪽. 그래서 이제 발전기. 왜 이제 전기 에너지를 쓰는 이유는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전기 에너지는 다른 에너지로 제일 잘 전환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서 이제 쓰게 되고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장치, 발전기라 그래. 자, 그래서 이제 발전기. 그래서 발전기 대충 그리면 이게 전동기랑 구조는 똑같고 원리는 반대거든요. 대충. 어차피 이게 중딩 과정에서도 했었으니까. 자, 일단 발전기에는 이 코일이 이제 있고 코일에 운동 에너지를 전달하는 장치가 있어요. 터빈이라고 합니다. 터빈. 자, 그래서 발전기에서 어쨌든 핵심은 첫 번째 터빈을 회전을 시켜요. 그러면 이제 터빈을 회전을 하면 여기 이제 코일이 회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코일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되면 이 코일의 면을 지나가는 자기장의 세기가 바뀌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장 세기는 바뀌진 않고 자기장은 그대로인데 지금 자기장이 통과하는 코일의 면적이 바뀌는 거예요. 거기 책에도 그래서 면적이 바뀐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코일의 면적이 바뀌면 어쨌든 코일 입장에서는 나의 그 코일 면을 지나가는 자기장이 바뀌는 효과가 이제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전기 에너지 뭔 소리야. 전자교도가 이제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유도전류가 이제 흐르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발전기 원리야. 그래서 조심할 건 첫 번째, 이렇게 해서 생기는 유도전류는 전류의 세기랑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교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지가 공급하는 에너지와 전혀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코일을 회전을 시켜서 유도전류가 흐르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 관계 체크해. 얘는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야.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 이 터빈을 어떤 근원의 에너지로 회전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화력 발전이 되기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태워서 터빈을 회전시키면 화력 발전, 그 다음에 물을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서 터빈을 회전시키면 수력 발전, 그 다음에 이제 우라늄이 핵분열해서 생기는 에너지로 물을 끓여서 터빈을 회전시키면 핵발전이에요. 원자력 발전은 옛날 용어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발전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그래서 지금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0일 때 45도 회전했을 때, 90도 회전했을 때, 135도 회전했을 때 쭉쭉쭉쭉쭉쭉 나와 있는데 이렇게 돌리나? 좀 표시를 조금 할게. 이거 지난번에는 안 했었는데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할게요. A, B, 그 다음에 잠시만 여기가 A, B, 그 다음에 A, B. 그래서 요거 조금 다시 그리면 지금 N에서 S로 자기장이 펴져진데 그거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자기장. 그래서 자기장이 일정한 상황에서 처음에는 지금 여기가 A, B. 그래서 지금 요 코일 면이랑 자기장이 이루는 방향, 각도가 0도에서 0이라고 써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시계로 회전시키니까, 으악. 왜 이렇게 못 그리지? A, B, A, B, A, B. 잠깐만. 이렇게. A, B, A, B. 자, 요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어요. 쫙쫙쫙쫙쫙 돌렸어. 그래서 지금 이거는 코일면이랑 자기장이 얘는 0도일 때, 그 다음에 여기는 90도, 그 다음에 여기서 반바퀴 돌았지? 180도, 그 다음에 여기는 270도, 그 다음에 여기는 360도. 그래서 요렇게 이제 한 바퀴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자기장이 지나는 면적이 제로해서, 그래서 지금 자기장이 통과하는 코일 면적을 생각을 하면 여기가 제로, 그 다음에 이때가 최대, 그러니까 지금 요 사이는 증가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는 감소, 180도에서 제로, 다시 반대 방향으로 증가, 270도일 때 최대, 그 다음에 이때 감소, 요때 다시 제로, 요런 식으로 이렇게 쫙 한 바퀴. 그래서 결국은 코일 입장에서는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는 효과가 이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핵심은 그래서 유도전류 이런 식으로 이제 생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기 에너지를 많이 생기게 하려면 변화가 크면 돼. 그래서 첫 번째는 센 자석을 쓰면 좋고, 두 번째는 코일의 가문수가 많으면 전기 에너지가 많이 생기고, 세 번째는 빨리빨리 회전시키면 전기 에너지가 많이 생기고. 어쨌든 발전기라고 하는 건 발전기라고 하는 건 전자교도 현상을 이용을 해서
이제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장치, 이거 이제 발전기라고 보면 되고, 여기서는 지금 터빈을 회전을 시켰지만 실제 발전기는 자석이 회전해요. 그래서 자석을 이제 회전을 이제 시킵니다. 어쨌든 그래요. 자, 그래서 발전기에서의 전기 에너지 생성, 그래서 이제 보시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얘기 써있지. 발전소에서 발전기에 연결된 터빈을 회전시키면, 아까는 여기서는 지금 코일이 회전하는 그림이었는데 실제로는 자석이 회전해요. 자석이 이제 회전을 하고 이제 터빈의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 그래서 터빈이라고 하는 거는 운동 에너지를 전달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옆에 그림에 이제 코일의 회전, 코일의 고정자, 그 다음에 이제 자석의 회전자, 뭐 그렇게 이제 나와 있기는 한데, 잠깐 좀 지우고. 그래서 어쨌든 터빈을 누가 회전시키냐에 따라서 이제 화력발전, 수력발전, 핵발전 이렇게도 이제 나눈다. 그래서 이제 화력발전 먼저 보면, 자, 화력발전은 화석연료를 쓰는 거야. 그래서 화석연료는 이제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물질 속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화학에너지라고 하지 않겠니? 그래서 여기 이제 화학에너지가 저장되어 있어. 그래서 얘를 이제 뭘 하냐면 연소를 시켜. 연소를 시키면 열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때 발생하는 기체로 터빈을 돌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여기서 물을 끓여서 터빈 수증기로 바꿔서 이게 발전기를 돌리기도 해. 그래서 발전 방식에 따라서 증기터빈이랑 가스터빈 방식이 있어. 어쨌든 여기서는 증기터빈으로 얘기를 하면 이 경우에는 열에너지로 물을 수증기로 바꾼다. 그래서 이 친구는 증기터빈 방식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수증기의 운동 에너지에서 터빈이 회전을 해요. 터빈이 회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운동 에너지로 전환. 그러면 이 터빈이 회전해서 운동 에너지. 그래서 발전기 속에 있는 저 자석이 돌게 되면 여기서 전자기후도 통해서 아차차.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기 에너지 생긴다. 그래서 이렇게 교주. 됐니? 요게 이제 화력 발전. 참고로 요게 두 개를 섞기도 해. 가스터빈 방식으로 발전시켰다가 그때 발생하는 그 날아가는 공기 주변으로 날아가는 열을 모아서 물이 다시 끓여서 이제 또 발전기 돌리기도 하거든요. 그건 이제 열병합 발전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 그래서 이게 화력 발전. 그래서 화력 발전은 화석 연료에 화학 에너지를 쓰고, 이게 보일러, 물 끓이는 장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건설하기가 되게 좋아서 화력 발전이 이제 전 지구에서 제일 많이 쓰는 발전 과정이에요. 우리나라의 대부분도 화력 발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핵 발전인데, 핵 발전 같은 경우에는 우라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라늄이 핵분열, 무거운 원자 핵이 가벼운 원자로 전환을 될 때, 이때도 많은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우리가 그 에너지를 뭐라고 하냐면 핵에너지라고 그래. 핵에너지. 그래서 우라늄이 이제 핵분열을 하면 여기서 바로 연결. 마찬가지로 또 열에너지가 생기겠지. 그러면 물이 수증기로 전환. 그 다음에 수증기 운동에너지로 터빈이 회전. 그 다음에 터빈이 회전해서 발전기에 있는 자석이 회전. 그래서 운동에너지가 전기에너지. 이렇게 생기는 게 핵발전이야. 그래서 핵발전의 근원은 우라늄의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다가 그림에서 원자로에서 핵연료를 핵분열시킨다라고 나와있지. 원자로라고 하는 거는 핵분열이 일어나는 장소를 우리가 원자로라고 하고요. 핵연료라고 하는 건 우라늄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라늄을 이제 말하고, 어쨌든 물을 끓인다. 자, 그 다음에 수력발전은 말로 하겠다. 아까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수력발전은 높은 곳에 있는 물의 위치 에너지. 그래서 높은 곳에 있는 물이 낮은 곳으로 가면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이제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만든다. 그래서 그 옆에 잠깐 보시면 발전기를 이용한 발전 방식 공통점이 있는데, 일단 공통점은 전자궤도를 이용한다는 게 공통점이고, 그 다음에 차이점은 화력 발전이나 핵 발전은 그 물을 끓이는 과정이 있는데요.
수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물을 끓이는 게 이제 작용이 있지는 않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 위에 잠깐 보시면 일상생활에서 이용되는 간이 발전기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뭐 손전등 나와 있고 자전거 발전기 그 따릉이 생각하면 돼. 따릉이 바퀴 돌아가면 불 들어오거든. 그 다음에 뭐 있냐 그 롤러브레이드에 바퀴 돌아가면 불 들어오는 거 있지. 그런 것도 일상생활에서 쓰는 간이 발전기 등등을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111종 마무리. 자, 그래서 이제 발전 방식에 의한 장점과 단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화력 발전 같은 경우 아까도 얘기했듯이 간단해. 발전소 짓기가 제일 좋아. 저 보일러 장치, 그러니까 화살연료를 태우는 장치만 있으면 돼서요. 그래서 거기도 보면 건설 비용이 적게 들고 건설 기간이 짧고 그 다음에 입지 조건, 그러니까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지역 조건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석탄, 석유, 천연가스 안정성 높고 수입하면 되니까. 대신 그리고 이제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 발전을 늘면 돼. 많이 태우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화석연료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자원 매장량이 한계가 돼 있고 그거보다 더 그것도 있지만 편중되어 있죠. 많은 나라는 많고 적은 나라는 적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연소 과정에서 특히 석탄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 외에도 대기오염물질 더 많이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산화탄소 공동존이 생기기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심해질 수 있다. 그거 이제 단점. 안 쓰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워낙 편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핵발전 같은 경우에는 핵연료가 비싸긴 한데 효율이 좀 높아. 그래서 적은 양의 연료로 대량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핵분해 과정에서 방사능 외의 물질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방사능이 나온다는 게 문제긴 한데 그래서 조심할 거는 이게 말장난 조금 조심해야 돼. 연료비가 싸진 않아. 근데 워낙 효율이 좋아서 상대적으로 싸다 라고 하는 거다. 우라늄이 싸진 않아. 근데 적게 써도 되기 때문에 저렴하다는 표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이 되게 높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주 전체에 우라늄이 그렇게 많은 원소가 아니기도 해서 자원 매장에 당연히 한계가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사성 폐기물을 다 묻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핵발전 과정에서 지금 물 데워서 쓰긴 하는데 문제는 저 물도 그대로 못 쓴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저장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닷물에 흘려보면 되지 않아요? 라고 하지만 바닷물이 그냥 지구온난화 때문에 뜨거워 죽겠는데 점점점점점.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사능이 누출될 경우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다. 참고로 수력 발전은 그러면 장단점이 없냐? 라고 하면 일단 재료비가 안 든다는 건 장점. 재료비가 들지 않는다는 건 장점인데 일단 효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고요. 입지 조건이 까다로워요. 왜냐면 물을 거두는 장소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댐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몰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생태계를 좀 파괴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하실 수 있다. 자, 그래서 개념 쏙쏙 하고서 좀 마무리를 해보면 자, 일단은 발전소의 발전기는 바깥쪽에 코일의 안쪽에 자석. 저 간이 발전기랑 반대야. 그 다음에 전자기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수력발전은 물의 위치 에너지를 운동에너지 전기로 바꾸는 거고 핵발전은 우라늄의 핵에너지, 화력발전은 화학에너지를 열에너지로 전환시키고 그래서 이걸로 물을 끓이던지 아니면 그냥 가스터빈 그냥 그때 연소할 때 발생한 기체 쓰던지 운동에너지 전기가 된다. 그 다음에 6번에 OX인데 화력발전의 연료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다 쓸 수 있으니까 X고요. 화력발전은 다른 발전소의 건설비용 싸요. 네. 그 대신에 3번은 핵발전의 이산화 배출은 거의 없어요. 아예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근데 방사능 누출의 위험은 있다. 그래서 답은 X, O, O.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얼굴을 보게 되면 되는 거긴 한데 얼굴을 못 보네. 그래서 여기 지금 못한 부분이랑 조금 있으니까요. 숙제는 103에서 117. 숙제는 117. 요렇게. 그래서 다음 시간에 소단원 마무리하면 통합과 끝. 와.